최근 시험에 봤던 59회 변리사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실전에서 어떤 수준 상태에서 풀어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팍팍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1번 문제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입니다. 간단히 하여튼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는 이제 소재는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식인데 굉장히 이제 하여튼 특이하게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이 변리사에서는 이 그래프를 잘 안 그립니다.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를 최대한 안 그리고 이렇게 표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자료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핵심만 파악하면은 금방 풀 수 있게 설계를 해놨어요. 자, 일단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면은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식이구나. 그걸 딱 떠올려야 됩니다. 일단 식은 자연 로그 P는 증기압이죠.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0 기화 엔탈피 더하기 R분의 델타 S0 기화. 요런 이제 식이고요.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X축이 T분의 1, Y축이 자연 로그 P면은 요런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0 기화, Y절편은 R분의 델타 S0 기화예요. 자, 근데 이 자료를 이용해서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풀면 할 수가 없고. 자, 여기서 우리가 X랑 Y의 증발 엔트로피 비율만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델타 S0 기화는 되게 중요하고 많이 쓰는 공식이죠. 정상 끓는 점 분의 델타 H0 기화예요. 자, 요걸 이용하면은 결국 이 자료에서 델타 H 기화, 그러니까 증발 엔탈피가 몇 배 차이 나는지, 그 다음에 정상 끓는 점이 몇 배 차이 나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마이너스로 주어졌지만 기울기가 몇 대 몇이에요? 기울기가 여기서는 EB만큼 변할 때 여기는 B만큼 변하니까 기울기가 2대 1이죠. 그러면은 델타 H0 기화도 2대 1이라는 거예요. 기화 엔탈피 2대 1이구나. 또 지금 요 자연 로그 P가 0이 되는 거는 P가 1이라는 얘기니까 요 각각 5A랑 그 다음에 8A가 각각 X랑 Y의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요 5A분의 1과 8A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의 증발 엔탈피는 X의 정상 끓는 점 5A분의 1이에요. 분의 델타 H 기화인데 X의 증발 엔탈피니까 그냥 우리가 2라고 놔도 됩니다. 자, Y의 기화 엔트로피는 Y의 정상 끓는 점, Y의 정상 끓는 점은 지금 8A분의 1이죠. 1분의 그 다음에 Y의 증발 엔탈피는 1이라고 놓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8A분의 1에 또 1이니까 8A분의 올라가면은 10A, 정리하면은 4분의 5가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 해석만 하면은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다 설계를 해 놓은 문제예요. 자, 12번. 요것도 이제 자료만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보이는데 실제로도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뭔가 장치는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이 문제 소재는 고리법이죠. 아이솔레이션 메소드. 그러니까 반응물 중에 하나의 농도를 다른 농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해서 상수로 간주하는 그런 이제 기법인데요. 자, 지금 A에 대해서는 1차고 B에 대해서는 몇 차인지 모르는데 보니까 A의 농도가 고정되어 있을 때 B의 농도가 변할 때 20에서 10. 첫 번째 반감기는 2분인데 그 다음 두 번째 반감기는 어때요? 4분이 지났을 때 절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2차 속도식의 기본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단위는 분이고요, 분. 그럼 이제 A에 대해서는 1차, B에 대해서는 2차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T1과 T2에서 속도 상수 비율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기 T1일 때는 V는 K1이라고 합시다. K1 곱하기 A의 농도는 20이에요. 그 다음에 B의 농도는 이제 B에 대해서는 2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T2에서도 V는 K2 곱하기 A의 농도는 10이고요. 변하지 않는 상수고 여기서도 B에 대한 2차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 실험에서 여기는 요만큼이 각각의 겉보기 속도 상수란 말이에요. 왜냐면 속도 상수도 변하지 않고 A의 농도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빨간색 네모를 친 게 각 온도에서의 겉보기 2차 속도 상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속도 상수의 공식은 2차 속도에서 반감기는 K 곱하기 A0분의 1 이런 형태였듯이 이걸 정리하면은 2차 속도 상수는 반감기 곱하기 A의 초기 농도인데 여기서는 B의 초기 농도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A는 고정돼 있으니까 B의 초기 농도분의 1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냐면은 요만큼의 겉보기 속도 상수 덩어리가 첫 번째 실험에서 첫 번째 반감기는 지금 2분이었어요. 어차피 비율만 알면 되니까 단위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곱하기 B의 초기 농도는 지금 20mm몰 농도예요. 원래는 미리몰 농도가 중요한데 우선 비율만 알면 되니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겉보기 속도 상수가 반감기, 이번에는 첫 번째 반감기가 1분이죠. 1 곱하기 그때 B의 초기 농도는 10mm몰 농도 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K1은 2 곱하기 20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고 K2는 1 곱하기 10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비율은 뭡니까? 이게 1대 8이 되는 거죠. 1대 8. 니은 틀렸고 디귿 T1에서 2분일 때 C의 생성 속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T2 4분일 때 D의 생성 속도니까 반드시 계수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C 하나가 생길 때 D는 2개 생긴다는 이 계수 관계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T1일 때는 V는 K1 곱하기 A의 농도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T2일 때는 K2 곱하기 A에 대한 1차, B에 대한 2차인데 반드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계수 관계를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수치를 집어넣으면 K1에 비해서 K2가 8배가 컸으니까 요거는 1대 8로 지워버리고요. A의 농도는 20대 10으로 2대 1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2분에서 B의 농도는 2분에서 B의 농도는 지금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신 10의 제곱을 넣고요. 그 다음에 T2 4분이니까 2죠. B의 농도가 2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의 제곱을 넣으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다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100을 지금 8 곱하기 4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25고 최종적으로 8분의 25가 나오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13번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평형계통은 이 물리적인 계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쉬운 문제만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A 더하기 2B가 이씨가 됩니다. 근데 C가 1몰만 들어있는 피스톤에서 이제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온도를 달리하면은 평형이 달라졌겠죠. 그랬을 때 요 새로운 온도에서 평형상수 KP가 얼마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제 양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KP가 1이라고 하면은
요게 얼만큼 진행된 거니까 A, B, C가 각각 얼만큼씩 공존해야 KP2를 만족하는지 그 입자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새로운 온도에서 부피를 이용해서 새로운 입자수와 ABC의 새로운 조성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ABC의 부분합을 할 수 있고 새로운 K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더하기 2B가 2C가 됩니다. 일단 처음에 1몰, 0몰, 0몰이에요. 반응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x가 돼서 평형에서는 x, 2x, 1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은 1 플러스 x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KP2를 만족하잖아요. 그럼 A의 부분합은 x가 뭔지는 모르지만 전체 압력이 1기압이니까 A의 부분합은 A의 몰분율과 같죠. 그럼 전체 입자수 1 플러스 x분의 x, B는 1 플러스 x분의 2x, C의 부분합은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런데 이 x가 뭔지는 모르지만 KP가 1인 등식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럼 KP는 1인데 A의 부분합의 제곱 1 플러스 x분의 x의 제곱, B의 부분합의 제곱 x분의 2x의 제곱 분의 C의 부분합의 제곱 1 플러스 x분의 2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제곱 부분은 없어지니까 요걸 이제 정리하면은 지금 이게 1-2x죠. 1-2x의 제곱.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면은 1-2x의 제곱 그리고 올라가면은 1 플러스 x 그리고 x 제곱 곱하기 4x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2x의 제곱이니까 4 제곱하면 4x 제곱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2를 만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x 세제곱이 있는데 다 정리하면은 x가 다 상쇄가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x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x가 3분의 1. 자, 그럼 이제 3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요 각각 ABC의 평형 1에서 ABC의 몰수를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1, 요거는 3분의 2 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형 1에서 ABC의 전체 몰수는 3분의 4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3분의 4몰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와 새로운 부피를 이용해서 평형 2에서 전체 ABC의 총 몰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기체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NT분의 PV를 이용하면 됩니다. NT분의 PV는 평형 1과 2에서 같으니까요. 지금 평형 1에서 3분의 4몰이 온도 T에서 1기압일 때 8V를 차지했어요. 근데 평형 2에서는 몇 몰인지 모르지만 이거 구하려고 하는 값이고 새로운 온도 5분의 4T에서 여전히 압력 1기압일 때 이번에는 6V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평형 2에서 ABC 전체 총 입자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 요걸 계산을 하면은 요게 4분의 5몰이 나옵니다. 4분의 5몰. 그러니까 평형 2에서는 ABC를 모두 합친 몰수가 4분의 5몰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관계는 그대로 성립이 되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걸 다 더해서 4분의 5몰이 나오는 거예요. 1 플러스 x가 바로. 그러면 x가 4분의 1이라는 거니까요. 여기다 각각 집어넣으면 4분의 1몰, 4분의 2몰, 여기서는 4분의 2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부분합은 어떻게 됩니까? 부분합은 전체 하나, 그러니까 A의 그 각 성분의 부분압력은 몰 분율과 같은 거니까요. 요게 5분의 1기압, 요건 5분의 2기압, 요거는 5분의 2기압이에요. 그래서 이제 ABC, 평형 2에서 ABC의 부분압력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평형 2에서 KP는 A의 부분합 5분의 1 곱하기 B의 부분합의 제곱 분의
C의 부분합의 제곱. 최종적으로 5가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금 중간에 뭐 계산은 시간 관계상 약간 생략을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네,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전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번. 분자식이 C5H10인 탄화수소의 구조이성질 중에 고리형 탄화수소가 몇 개냐. 자, 일단 C5H10에 이중결합이나 고리가 몇 개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기준이 되는 알케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소원자 2개가 빠졌잖아요. 수소원자 2개가 빠졌다는 얘기는 이중결합 하나가 있든가 아니면 링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고리형 탄화수소를 물었으니까 고리가 하나인 이제 탄소원자 5개로 이루어진 고리가 하나인 구조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 4개랑 그럼 이렇게 하나 삐져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가능하겠죠. 삼각형에는 그럼 치환기로 메틸기가 2개가 이렇게 있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있든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있든가 그죠? 그러면은 링이 하나면서 탄소 원자 5개로 구성된 탄화수소의 이성질체가 있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다른 문제들은 이제 굉장히 쉽고 저 뒤에 뭐 약간 복잡한 거 하나 있는데 자, 루이스 구조니까 뭐 바로 그려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CS2는 그냥 바로 이렇게 이산화탄소처럼 생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 그냥 보면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비공유전자쌍 수는 요 비율, 비공유전자쌍 분의 공유전자쌍. 그럼 가는 뭡니까? 가는 비공유전자쌍 하나분의 공유전자쌍 3개. 나는 비공유전자쌍 여기 지금 이렇게 있죠. 4개분의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도 하나, 둘, 셋, 넷. 4개. 그러니까 요거는 1이 되는 거고 3배 맞고요.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는 가가 나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원자가 평면에 존재하는 분자는 가가 평면이 아니죠. 삼각분이니까. 3번이 답이고 3번만 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더 보자면은 다중결합을 갖는 분자는 나와 다 맞고 그 다음에 결합각은 나는 180도인데 라가 109.5도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1차 이온 에너지의 순서를 나타낸 건데 여기 있는 4원소니까 나타내 보면은 C, 그다음에 N, 그리고 F, 그리고 나트륨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서는 어떤 1차 이온 에너지가 역전되는 부분도 아니니까 이온 에너지가 이제 가장 큰 거는 플로린일 테고 가장 작은 거는 나트륨일 테고요. 탄소보다 질소가 오른쪽에 있고 역전현상 부분이 아니니까 질소, 탄소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표시하면은 여기 W, 그다음에 X, 그다음에 Y, 그리고 Z. 자, 원자반지름은 원자반지름은 W가 X보다 크다 당연하죠. 아래 왼쪽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니은 Ep전자의 유액전하는 그냥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큰 거예요. 그러니까 Y가 Z보다 크다. 이건 틀렸죠. 반대가 돼야 되고 2차 이온 에너지는 지금 여기서 나트륨의 2차 이온 에너지는 핵심부 전제에서 제거하는 단계니까 급격히 증가할 게 분명하죠. 기억 띄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지금 X랑 Y는 N과 O 중에 하나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Y2가 상자기성이니까 이거는 O2일 수밖에 없습니다. N2는 반자기성이니까. 그렇다면 이건 NO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O2는 분자 오비탈 개형이 이런 모양이죠. NO 플러스는 어떻습니까? NO 플러스는 N2와 등전자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결합차수 3,
반자기성이고 상자기성 결합차수는 2차입니다. 그럼 Y2 플러스면은 O2 플러스잖아요. 그럼 전자 하나 날아가면은 반결합상에서 날아가니까 2.5차입니다. 가보다 크다. 틀렸고요. 가가 2니까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거. 나는 반자기성이다. 맞고. X2, 요건 N2입니다. 그 다음에 XY 플러스면은 NO 플러스니까 요거는 등전자입니다. 전자 개수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4번 Y2 마이너스다. 그럼 O2 마이너스니까 O2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O2인데 전자 하나 더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파이 2p에 채워진 전자수, 파이 2p에 채워진 전자수니까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근데 파이 스타 2p에 채워진 홀 전자수니까 요거 하나죠. 이게 파이 스타 2p인데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4분의 1 맞습니다. 그 다음에 XY 마이너스면은 NO 마이너스죠. NO 마이너스는 O2와 등전자니까 홀전자 2개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풀어야 정해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어요. 자, 18번. 자, 지금 정사면체, 사각평면, 정팔면체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팔면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배위수가 4니까 평면사각 아니면 정팔면체인데 지금 홀전자가 0이잖아요. 그럼 이게 평면사각이고 요거는 사면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자 배치를 그려봐요. 그럼 여기서 Fe 2 플러스입니다. 그럼 D6예요. 그리고 CN-는 강한장 리간드니까 전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보면은 코발트 2 플러스죠. 코발트는 27번이에요. 그럼 4s2 3d7인데 전자 2개 날아갔으니까 d오비탈이면 전자 7개 있고요. 그러면은 3면체니까 이런 모양인데 전자 7개가 3면체는 무조건 높은 스피 창물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니켈은 요건 니켈 2 플러스는 D8이라는 건 뭐 금방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나에서 코발트 이온의 3D Z제곱. 요 둘 중에 하나가 3D Z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2개 들어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다에서 니켈 이온의 에너지 준위는 요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XY Z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XY가 Z제곱보다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금속의 3D XY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3D XY면은 요 3개 중에 하나죠. 요건 2개고 그 다음에 나는 3D XY가 요 3개 중에 어느 하나니까 요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고 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은 굉장히 하여튼 특이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양쪽성 수선화물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뭐 미트나 피트에서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수선화물이 있어요. MOH3. MOH3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금속이온과 OH-를 생성하면서 녹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KSP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침전에 OH-가 하나 더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착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착이온이 형성되는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pH에 따라서 용해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pH가 아주 낮으면 그럼 H+가 많겠죠. 그러면은 H+에 의해서 첫 번째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가 낮을 때는 첫 번째 반응에 의해서 MOH3가 녹아요.
근데 pH가 아주 높아지면 이제 르샤틀리 원리에 의해서 OH-가 많아지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반응에 의해서 또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가 낮아도 녹고 pH가 높아도 녹는데 정작 중간 pH에서는 두 반응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용해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화합물을 양쪽성 수소화합물이라고 해요. 자, 되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pH 10에서 pH 10인 염기 완충 수용액에서 요 MOH3의 용해도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래요. 그럴 때 X는 얼마냐? 자, 그럼 이제 pH 10일 때 첫 번째 반응 또는 두 번째 반응에 의해서 각각 녹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봐요. pH가 10이면은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럼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러면은 요게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요 세제곱이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 그럼 M3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등식이 만족됩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H 10에서 첫 번째 반응에 의한 용해도는 아예 무시할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10의 마이너스 20승 수준이니까. 그러면은 pH 10에서 두 번째 반응에 의해서만 용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계산량은 쉬운데 이제 이걸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의 평형식을 써보면 OH-분의 MOH4-가 요게 이제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pH 10인 염기 완충용액이니까 OH-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고요. 그때 용해도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X입니다. 그러면은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상황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생소한 소재거든요. 하지만 상황만 파악하면 계산은 굉장히 금방 나오게끔 이제 설계를 해줬습니다. 자, 20번.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은 뭐 매번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출제 분야인데요. 이제 계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첫 번째, 각 물질이 몇 개의 전자를 주고받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Fe2 플러스가 3 플러스가 되니까 전자 한 개를 주고받는 화학종이고, 과산화수소는 H2O가 되면서 지금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하나당 전자 한 개를 먹으니까 산소 혼자 두 개를 포함하는 과산화수소 한 분자는 전자 두 개를 먹는 화학종입니다. 그러면은 전자 한 개랑 전자 두 개를 주고받는 화학종이 반응을 하려면 2대 1로 반응을 해야 돼요. 2대 1. 그럼 이게 2가 되고 요것도 2가 되고 이제 균형을 맞춰 보면은 철 다 맞고 전화 균형 맞춰 봅시다. 그럼 전화 균형은 왼쪽에 일단 수소 먼저 맞춰 주면 수소 4개, 오른쪽 4개, 산소 2개, 2개. 철도 다 맞고요. 전화 균형 맞춰 보면은 왼쪽에 플러스 6, 오른쪽은 플러스 6. 그러니까 이제 이건 틀림없이 균형이 맞은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는 3, C 더하기 D는 4 맞죠?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산화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e2 플러스 1몰당 전자 1몰을 당연히 이루는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만만치 않은 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제일 먼저 이 중에서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풀고 이제 그러고도 시간이 있으면은 좀 생소한 문제를 푸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